결혼 1년 반 정도 지났고요. 사실상 결혼 생활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나 저나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 같이 살면서 신경전을 하고 있지만 이미 서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언제 이혼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이러고 구질구질하게 살 이유도 없고 차라리 결혼하기 전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도 본인 처지를 대충 눈치채고 있는 건지 저한테 먼저 말도 안 걸고 항상 눈치만 보며 슬슬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든 한 방 먹이고 이혼하고 싶어요. 이대로 끝내기엔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저희 작년 봄에 결혼할 때 사실상 요즘 유행하는 반반 결혼을 했어요. 서로 각자 모아놓은 돈에 양가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신혼집 구할 때도 반씩 돈을 내고 공동명의로 했고 혼수나 결혼식 비용 모든 것을 남편과 반반 내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남편에게 얹혀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은근히 제가 더 부담해주길 바라는 남편을 보면서 돈 때문에 구질구질한 소리 나오기 전에 제 입으로 먼저 반반하자고 했어요. 연애할 때도 우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밥을 먹던 서로의 선물을 사주던 모든 비용을 그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둘 다 집안이나 실제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걸 오픈하고 정해진 예산에서 돈을 쓰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둘 다 30만 원씩 한 달에 60만 원의 돈으로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다 보니 쓸데없이 비싼 음식이나 해외여행 같은 곳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서 결혼 전에 저축도 많이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남자를 만나면서 데이트 통장을 써본 건 처음이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마음이 편했어요. 저도 만나는 사람한테 마냥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상대방이 밥을 사면 저도 비슷한 금액으로 밥을 사줘야 직성이 풀리고 선물을 받으면 얼마짜린지 확인해서 다음 기념일엔 제가 똑같이 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피곤하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지금 제 남편은 아예 처음부터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데이트 통장을 쓰면 돈 관리는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 정해진 돈이 부족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많았지만 의외로 남편이 깐깐한 성격이라서 돈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매번 데이트마다 정해진 금액에서 식사부터 놀거리까지 전부 미리 정확한 계획을 짜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편했습니다. 이번엔 누가 계산할지, 밥은 남자친구가 샀으니까 나는 영화 티켓과 팝콘을 사야겠다 같은 계산을 구차하게 머릿속으로 굴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날 때보다 돈은 적게 쓰면서도 연애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높았고 계획적인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금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2년 연애 후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승낙하고 작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죠. 연애는 정확하게 데이트 통장으로 반반 비용을 내며 할 수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견례까지 다 하고 나서도 거의 한 달 동안 신혼집이며 혼수 기타 등등의 결혼식 비용에 대해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산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빙빙 도느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죠. 차라리 남편 쪽에서 속 시원하게 반반했으면 좋겠다고 말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말만 하며 빙빙 돌리니까 저 혼자 애가 타더라고요. 나도 모아놓은 돈 있고 우리 부모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어. 오빠는 얼마나 있는데? 그냥 우리 집이랑 혼수 전부 반반씩 부담할까? 결국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당시의 남편은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는 내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혼집 전세금도 남편과 반반, 혼수도 필요한 거 정확하게 계산을 끝내니 2,400만 원이 필요하길래 남편과 1,200만 원씩 통장에 넣어놓고 할인해주는 카드로 긁어서 계산한 뒤에 바로 갚아버렸어요. 저도 넉넉하게 돈을 모아놨고 제가 시집 간다고 부모님께서 현금을 5천만 원이나 지원해 주셔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돈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시부모님이 얼마를 지원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저랑 똑같은 돈을 들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계산 잘하는 남자라서 돈 계산하는 것만큼이나 결혼 생활도 똑부러지게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이상하게도 경제적인 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반반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아이도 없고 남편과 저는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고 쓰러집니다. 남편이 키가 179cm인데 몸무게는 60kg 중반의 삐쩍 마른 체형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서 힘들다며 골골댑니다.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기 돌려주는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힘들다고 맨날 쓰러져 누워있으면 살림은 저보고 다 하라는 소리잖아요. 신혼 때는 남편 버릇을 한번 고쳐보려고 청소나 설거지 당번을 정해서 억지로 시키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몸살에 걸릴 것 같다느니 너무 힘든데 자꾸 일을 시키니까 몸이 아프다며 아예 이불 덮고 누워서 3일을 끙끙 앓더라고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아픈 남편 병수발까지 들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말아요. 계산은 항상 칼처럼 반반 정확하게 나누는 걸 좋아하면서 왜 집안일만큼은 본인이 조금도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걸까요? 누구는 안 힘들어서 퇴근하고 청소 빨래 밥까지 하는 겁니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성격대로 생활비조차 정확하게 반반씩 부담했어요. 집을 사기 전까지 월급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고 예전에 데이트 통장 쓰던 것처럼 생활비 통장에 똑같이 100만 원씩 넣고 사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각종 공과금부터 먹고 쓰는 생활비 전반에 걸쳐 전부 사용했고 남는 월급은 대부분 따로 저축을 해두고 있었죠. 처음엔 부부끼리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제 돈을 모아놓고 있는 게 심적으로 여유가 있고 든든했습니다. 2년 뒤에 전세 계약이 끝날 때 그때 가서 각자 모아둔 돈을 합쳐서 집을 사자고 계획했고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은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집 관리비로 2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두 사람 핸드폰비, 실비보험료 각종 공과금으로 4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나갑니다. 집에서는 보통 저녁만 먹으니까 식비도 별로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삐쩍 마른 몸처럼 워낙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고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대충 차려 먹어도 되는 스타일이라 한 달 식비가 6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 200만 원도 매달 얼마씩 돈이 남아서 따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 시간이 지나서 자꾸 쌓이니까 200을 넘고 300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될 줄 알고 모아서 부부끼리 외식을 하거나 기념일에 남편 선물을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액수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것도 모으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300만 원이 넘었을 때 이 돈을 적금에 추가해서 넣어둬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님 댁 TV가 고장났다며 우리 비상금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 TV가 내가 군대 갈 때 알바해서 사들인 거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지. 고장날 때가 되긴 했어. 이참에 우리 비상금 모아둔 걸로 엄마 집에 TV나 바꿔드리면 안 될까? 어차피 생활비 쓰고 남은 비상금이잖아. 저는 혼자서 그 돈을 어디에 저축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 말을 들으니 결혼하고 시부모님께 해드린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참에 큰맘 먹고 TV 한번 바꿔드리고 싶어서 남편이랑 같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280만 원짜리 TV를 사드렸어요. 저희 결혼할 때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제가 시댁에 잘해야 남편도 친정부모님에게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몇 달 모아둔 비상금을 허망하게 모두 써버렸지만 마음만은 훈훈했어요. 돈이야 어차피 다시 몇 달 모으면 되는 거고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쓰길 잘했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시간이 한참 지났고 그 사이에 신우 생일이라며 또 한 번 비상금에서 돈을 빼갔고 시부모 결혼기념일에도 비상금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분명히 남편 본인 돈이 따로 있는데 자꾸 자기 집안 문제에 부부 공동비상금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죠. 한번 시부모님에게 TV를 사드렸더니 그 뒤로는 맘대로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제는 저한테 먼저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써버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근히 기분 나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생각이 났습니다. 복수 아닌 복수를 한답시고 저도 비상금에서 돈을 빼서 친정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 적도 있는데 괜히 제 기분만 나쁘고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건 그거대로 며칠 동안 마음고생 스트레스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저대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지난 추석에 시댁에서 어머님한테 되도 않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너가 시집와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얘기를 듣자 하니 우리 아들도 집에서 너한테 눈치 보면서 사는 것 같은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결혼했으면 너희 집만 챙기지 말고 시댁도 똑같이 챙겨야 하는 거야. 대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추석날 차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제가 시댁에 전화 한 통 더 드리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려고 했지 남편은 전혀 저희 친정에 신경 쓴 것이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린 게 없긴 왜 없어요? 저 TV도 제가 같이 해드린 거고 중간중간 아가씨 용돈이나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보내드렸잖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너무 억울해서 저도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까지 저희한테 받은 돈이나 선물이 전부 남편 혼자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용돈을 보내드릴 때도 항상 남편 이름으로 보내고 생색도 남편이 내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다면 중간에서 남편이라도 우리 두 사람이 같이 해드리는 거라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았고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운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다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정말 대판 싸웠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남편한테 통장 내역 닦아서 보여주면서 내가 왜 당신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하냐고. 우리 처음부터 반반 결혼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내가 손해보고 시작한 결혼이라고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살림도 내가 다 하고 내가 먼저 시댁 식구들 챙기면 당신도 눈치껏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먼저 안부 전화 한번 드린 적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제가 하는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진짜 반반 결혼 생활하자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딱 절반씩 내고 이제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쓰자. 밥도 각자 알아서 먹고 먹은 거 바로바로 설거지해. 당신 빨래 해본 적 없다고 했지? 못하겠으면 세탁소에 맡기던지 당신이 배워서 세탁기 알아서 돌리던지 맘대로 하고 난 오늘부터 작은 방 쓸 거니까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그날 이후로 정말 남편이 좋아하는 반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댁 일에는 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당연히 찾아가지도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신우까지 전부 핸드폰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전화나 카톡까지 받지 않습니다. 집에 장도 안 봐놓고 제가 필요한 것만 딱 사서 혼자 쓰고 끝이에요. 밥도 저 혼자 차려 먹고 싹 다 치워버립니다. 제가 더러운 건 못 보는 성미라 거실이나 주방은 이틀에 한 번 제가 직접 청소하지만 남편이 쓰는 안방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빨래도 혼자 알아서 세탁기를 돌리는지 세탁소에 맡기는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추석 때부터 계속 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본인 필요할 때는 반반 좋아하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나 몰라라 하는 인간이랑 부부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렇게나 신경 써서 잘해줬던 시어머니한테 저딴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제가 욕을 먹는 와중에서도 중간에서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던 남편을 보면서 결혼 생활에 희망조차 없어졌거든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혼 생각을 하지만 남편에게 한 방 먹이기 전에는 억울해서 이대로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집에서 서로 대화도 거의 안 하는데 최근 들어서 남편이 뭔가 느끼기 시작했는지 퇴근하고 나면 자기가 신경도 안 쓰던 집안 청소를 다 하고 건조기 다 돌아가면 수건이나 제 빨래까지 다 꺼내서 정리해 주더라고요. 뭐야? 당신 빨래도 갤 줄 알아? 하도 빨래를 예쁘게 각 잡아서 잘 개고 있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 정도는 다 기본이랍니다.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더 어이없었어요. 뻔히 집안일 잘할 줄 알면서 제가 답답해서 움직일 때까지 못한다 힘들다 하면서 누워만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호리호리 삐쩍 마른 남편인데 오늘도 제 눈치 살살 보면서 청소기 돌리고 자기가 더 할 일 없냐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고 한심한 생각만 드네요. 진작에 제가 잘해줄 때 자기도 알아서 잘했어야지. 이러다 이혼 당하겠다 싶으니까 부랴부랴 안 하던 짓 하면 그게 이뻐 보인답니까? 저도 남들처럼 결혼 생활 잘해보고 싶었고 남편과 시댁에 먼저 잘해주면 똑같이 대접받고 살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네요. 지금은 자기가 많이 깨닫고 바뀌었다면서 앞으론 잘하겠다고 말하는 남편이지만 저는 전혀 믿고 있지 않습니다. 눈치 보며 쩔쩔매는 모습이 전혀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빨리 뭔가 큰 사건이 한 번 더 터져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빼도 박도 못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 눈치 보며 쩔쩔매니까 이혼할 타이밍을 못 잡겠네요. 이미 마음속에서 끝나버린 결혼 생활을 계속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하루빨리 남편에게 큰 거 한 방 먹이고 나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후기입니다. 제가 큰 거 한 방 기다린다고 했는데 진짜 그 큰 게 오긴 왔네요. 바로 지난 금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왜 전화 안 받냐, 카톡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차단한 거냐고 따지셨죠. 이 와중에 숨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서 시부모님이랑 아가씨까지 전부 번호 차단한 거 맞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저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러냐? 세상에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너 요즘에 우리 아들을 집에서 일 시키고 부려먹는다며? 여자가 살림도 하기 싫으면 뭐하러 결혼했어? 집에서 너희 엄마도 너네 아빠한테 청소 빨래 시키고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핸드폰 번호 차단했을 때 이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옆에서 시어머니와 저를 사이에 두고 쩔쩔매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짐 싸서 나왔습니다. 야, 너 청소 좀 했다고 억울해서 바로 엄마한테 일렀니? 내가 시켜서 했어? 너가 앞으로 잘해보겠다면서. 됐다 됐어.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오늘로써 끝내자. 나도 이 말하면 오래 참고 살았다. 제 방에서 옷까지 두어 벌만 챙겨서 그대로 친정으로 건너왔습니다. 마침 연휴라서 부모님 댁에서 며칠 동안 놀고 먹고 쉬는 중이에요. 연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 시작할 건데 남편이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네요.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나는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혼 서류나 쓰자고 했습니다. 전화로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장인어른이 무서워서 그런지 집에는 한 번도 찾아올 생각은 안 하네요. 진짜 끝까지 찌질하고 답답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빨리 정리를 끝내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